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4월 2주차 토요경마 방송 진행하겠는데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충파가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릴게요. 충파의 예상방에 오셨던 분들과 또 충파의 방송을 즐겨보셨던 분들이 지난주에 충파가 정말 현장에서도 그렇고 예상 분석 방송에서도 그렇고 약간은 조금 부진한 결과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당연히 사과를 제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추천했던 마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가셨을 때 돈을 잃으셨다면 제가 사과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분석이 그만큼 부족했고 아무래도 주로에 대한 파악과 또 분위기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예상이 약간은 부진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여러분께 정말 저를 통해서 돈을 잃으셨던 분들, 저를 통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주 충파가 한 주 무너졌다고 해도 앞으로 경마는 충파가 더 열심히 해서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파가 4월 한 달 동안 좀 승부 기간으로 정해놓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지난주의 패배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를 통해서 팬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더 제가 주로 상황도 좀 더 체크를 면밀히 하고 현장에서도 좀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그냥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중을 일으켜내도록 노력을 하겠고 분석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지난주와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또 지금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목요일날 경주로 현황 자체가 상당히 불량 주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상당히 빠른 주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당일 현장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배수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빠지지 않는 서울 주로 특성상 저는 빠른 주로라고 생각이 돼요. 당일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분석을 진행했고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더 참고해 주셨으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마필의 능력이 우선이고 차근히 준비해온 마필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또 웬만하면 좀 앞선 나가는 마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런 점 분석에 참고해 주시고, 지난주에는 부진했지만 뭐 한 주 부진했다고 해서 그 다음 주 부진한 법은 없고, 또 충파가 그 이전에는 잘해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살려서 잘해왔던 부분 살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대박나기를 좀 기원해 보는 차원에서 토요경마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1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12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제마특급이란 3번 제마특급이란 마필이 인기를 많이 모을 텐데, 이 마필 그리고 1번 미사일 캔디도 안토니 기술 네츠게이트, 이 두 마필 거리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1300m라는 거리에 약간은 부진한 편성을 만났어요. 1300m를 뛰었던 마필들은 부진하고 1000m 뛰었던 마필들이 거리를 늘려서 1300에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5번 한양누리까지. 한양누리는 직전 데뷔전에서 우승을 거두고 지금 승급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3번 제마특급과 5번 한양누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 여기에 붙여가는 4번 태풍 아이즈까지 인기를 많이 모을 것 같은데요. 충파는 일단은 좀 유리한 조건 만난 마필이 있죠. 기본적으로 1번 미사일 캔디입니다. 순발력 많이 보강됐고 이 마필 자체가 문제는 거리예요. 지금 걸음 보강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한두 마리 정도는 이겨내는 걸음인데 그거는 1000m에서 나아졌던 내용이고 지금 1300m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000m란 거리에서는 뭐 중간권 선위권에서 전기를 하다가 라스트에 한 발을 쓰는 형국이었는데 이번 경주에는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이에요. 안토니오 기수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에
스피드였을 때는 강하게 밀어서 추진해서 나오죠. 그랬을 때는 1번 미사일 캔디가 충분히 선입권에 붙어줄 수 있는 스피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입 한 2선이나 3선입 정도 붙어주고 나서 라스트에 뭐 한두 마리 정도 제쳐내는 그런 걸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확실하게 걸음 성장세도 있고 1300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마필의 걸음상 특성상 1번 미사일 캔디는 꼭 여러분들이 관심에 가져가야 될 마필이고, 3번 제마트급이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선행도 나갈 수 있는 스피드 보유하고 있고, 잔발이지만 1300m에서도 1300m 소화가 큰 무리 자체는 아니에요. 제마트급 자체가 근성도 있는 마필이라 빅투아르 기승에 지금 승급전에 1300m라 좀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부담 중량도 크게 뭐 53 정도의 빅투아르 기수 입마업 잘 맞춰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3번 제마트급도 관심에 가져가야 되고, 4번 태풍 아이즈란 마필이 있어요. 5등급에서 지금 부진을 겪고 있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직전 경주의 가능성을 보여줬죠. 이 마필이 직전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의도적으로 외곽으로 모래를 안 맞추려는 경주 전개를 펼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원래 1700도 뛰면서 모래 적응을 충분히 거쳐왔어요.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다가 지금 4세 매니피자마입니다. 4번 게이트 내려왔고 스피드도 아주 느리지 않는 스피드예요. 충분히 중위권 이상 붙어줄 수 있는 스피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힘이 있는 마필이에요. 앞선 마필들 보내주고 무리하지 않고 한 발 쓴다면 충분히 4번 태풍 아이즈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또 5번 한양누리인데, 이 한양누리 같은 경우는 17주라는 공백을 가지고 출전해요. 승급전이지만 지금 17주 공백, 17주가 넘어가는 18주가 되는 순간부터는 주행사를 받아 주행 재검을 받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출전을 했을지, 아니면 마필을 좀 아끼다가 좀 아끼고 마필이 괜찮다고 싶을 때 출전을 했는지, 저는 마필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공백 자체가 문제이고 승급전이 늘어난 거리가 문제예요. 한양누리 같은 경우는 데뷔전 라스트에 강력한 걸음을 보여주는데 그건 1000m에서 나와준 걸음이고 1300m는 자체는 아마 초반 페이스가 만약에 이번에 빠르거나 좀 한양누리가 초반에 못 쫓아갔을 때는 한양누리가 이거 홈에서 올라오기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양누리는 확실히 약점은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고, 7번 백두의 태양도 지금 거리를 내려서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마필이 올라왔고 지금 승부를 걸어올 텐데 1300m가 적정거리에요. 김옥성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감량도 지금 부담중량도 마이너스 2kg이라는 부담중량이 내려갔어요. 52인데 확실히 다만 이제 주로가 아쉬웁니다. 주로가 조금 빠른 주로에서는 백두의 태양이 올라오긴 쉽지 않다. 힘을 바탕으로 라스까지 꾸준히 띄워주는 걸음인데 이 마필이 외곽 추진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곽으로 돌아 나오는 걸음이기 때문에 7번 백두의 태양은 그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쉽지 않다 보고 있는, 이번 경주에 또 이런 혼전 상황에서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8번 바이칼 전사인데 직선에서 마필 자체가 똑바로 가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마필이 큰 압력이었고 직선에서 똑바로 갑니다. 마필이. 이런 마필들은 몰로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채찍을 기반으로 채찍 기술을 다루면서 추진해 나오기 때문에 악벽을 부리는 마필보다는 똑바로 가는 마필에 더 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수가 몰로 기수입니다. 직선 라스트, 직선에서 한 발 올라온 마필로는 8번 바이칼 전사, 여기에 이제 10번 칼룸 여제. 이 기수가 가장 잘 탔던 마필이죠. 딱 한 구간 힘쓰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선행을 나가거나 혹은 뒤에서 참았다가 한 발 쓰거나 선행 혹은 바닥 추입인데 도깨비 전개를 좀 펼치는 마필이에요. 과연 이번에 선행을 나갈까? 아니면 한 발 참았다가 최외곽 게이트니까 한 발 참았다가 한 걸음을 쓸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걸음 자체는 현군 경쟁력이 충분해요. 저는 1경주는 제가 이런 여러 대의 마필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축을 선정을 안 한 이유는 축은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필 1번 미사일 캔디, 3번 제마트급, 5번 한양누리, 4번 태풍아이즈, 7번 백두의 태양, 8번 바이카 전사, 10번 카일룸 여제까지 이런 지금 제가 7대의 마필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혼전 경주예요. 1300m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제마트급이 선행 나가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도깨비 전개를 펼치는 10번 칼룸 여제도 있고 안쪽에 강하게 추진해 나오는 1번 미사일 캔디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보고 1경주는 좀 조심히 들어가는, 왜냐면 주로 상태도 확인할 겸 좀 조심히 들어가는, 저는 1경주는 이렇게 다양한 마필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좀 그런 마필들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고 어떤 전개를 펼칠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칼룸 여제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 마필은 도깨비 전개를 펼치지만 좀 뒤에서 한 발 쳐도 충분한 걸음이기 때문에 1300m 거리 경험도 있고 10번 칼룸 여제가 저는 좀 더 낫지 않나. 또 이 마필 자체가 4세이고 마필이 좋아졌어요. 확실하게 지금 1300 거리 내온 내용이 이역기수에 저는 10번 칼룸 여제는 확실히 승부가 걸렸다 보는데, 게이트가 10번 게이트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경주는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주고 가능성 있는 마필들 많고 좀 걸음상으로는 3번 제마트급이나 10번 칼룸 여제 정도 말씀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일단 먼저 축마 먼저 말씀드릴게요. 축마는 4번 빅토리 메이라는 마필을 저는 축으로 말씀드립니다. 빅토리 메이, 솔직히 빅토리 메이가 직전 경주를 펼쳤을 때 저는 문성혁 기수에게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프로 정신이 대단하다. 정말 어린 기수지만 말을 그렇게 잘 타는 기수는 아니지만 직전 경주에 어떻게 그런 프로 정신을 발휘했을까? 등자가 빠지고 전 구간을 뛰었어요. 등자가 빠졌다. 등자를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등자는 이제 기승기수가 마필 안장에 앉았을 때 밑에 발걸이 있죠. 발걸이를 등자라고 해요. 발걸이를. 왼등자, 오른등자, 발걸이 등자라고 하는데 왼등자가 빠졌어요. 복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발과 동시에 마필이 앞에 가는 마필의 뒷다리가 걸려서, 이유는 빅토리 메이가 약간 외사를 보이면서 앞에 가는 마필의 뒷다리가 걸렸어요. 그러면서 꾸벅하면서 그때 문성혁 기사 중심을 약간 잃으면서 왼등자가 빠졌죠. 왼쪽 등자. 그러면서 경주 전개를 이제 후미에서 이제 출발도 늦었고 후미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마필 자체가 힘이 좋으니까 쫙쫙 뻗어나와요. 문성혁 기수가 그거를 제어하지 않고 등자를 걸치지 못했어요. 뒤에 있다 보니까 그런 빠른 흐름 속에서 괜히 걸치려고 하다가 낙마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한 다리를 내려놓고 오른쪽은 등자를 끼고 경주를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추진을 못하죠. 마필이 끌고 가는 대로 문성혁 기수가 제어하면서 갔다. 그리고 라스트에도 문성혁 기수가 직선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등자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좀 불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중심을 잡고 채찍까지 되는, 최대한 마필을 끌어낼 수 있도록 경주를 펼쳤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마필이 스피드 있게 라스트 직선 결승선까지 통과를 하니까 이제 마필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세우려면 안정적인 이제 기승 자세가 있어야 마필을 이렇게 세울 텐데 그 세우지 못해가지고 낙마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왜냐하면 등자가 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문성혁 기수의 프로 정신이 그때는 정말 신인 기수지만 발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토리 메이가 그 정도의 안정적이지 않은 기승에서 마필이 그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는 것은,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한 상태로 왔다는 것은 마필이 상당히 좋았다. 정말 좋은 마필이다. 힘이 차있고 충분히 기본 걸음이 뽑아낼 수 있는 걸음이다. 이런 직전에는 4위 했죠. 충분히 기록이 한 단계 위 기록으로 나와줄 수 있고, 이번 경주의 편성상 저는 직전과 같은 등자 빠짐이 없다면
4번 빅토리메이는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한 강력한 충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문성의 기수 제한장이지만 마필이 끌고 들어올 수도 있고 문성의 기수가 직접만큼보다 더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빅토리메이 이번 경주 저는 축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좀 싹수가 보이는 마필이 있어요. 티즈오노프 자마죠. 3번 티즈로즈라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싹수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성장 기대치도 있고 3세인데 앞으로 좀 더 다독여 준다면 충분히 단거리에서는 경쟁력이 높은 마필로, 지금 선행이 유력해요. 이번 경주 빠른 마필들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9번 문화칙다, 10번 스피드배 좀 빠른 마필들이 외곽에 전개를 하다 보니까 내 측에서 편하게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 3번 티즈로즈입니다. 선행을 못 나가도 그만큼 힘 한 배가 되기 때문에 저는 3번 티즈로즈, 지난주 주로 상황이 이어지고 빠른 주로가 형성이 된다면 3번 티즈로즈도 입상권 한 자리 차지할 마필, 저는 기본적으로 3번 4번을 좀 강하게 보고 있고, 만약에 외선행으로 노리고 치고 나와서 외곽 주로가 좀 된다 하면 8번 9번 10번의 외곽, 10번 스피드벨은 인기마인데 이 마필은 이동화 기수가 외선행을 타고 라스트에 외곽 추진을 한다는 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런 전개를 잘 펼치지 않는 기수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그렇게 끌려 나오는 전개를 펼치기보다는 좀 참고 중간권에서 한 발 쓰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스피드백 그런 전개를 펼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56km는 부담 중이야. 물론 거리를 내려서 1000m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10번 스피드볼보다는 1번 마네하나가 더 나아 보여요.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마네하나는 안쪽에서 참고 핫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개나 이런 부분에서 조건은 1번 마네하나가 더 낫다. 10번은 스피드벨을 본다면 저는 1번 마네하나도 충분히 같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보고 있고, 좀 4번 빅토리메이가 직선 들어가 다른 마필이 넘어간다면 한 발 써서 올 수 있는 마필이 6번 매니 타운십이란 마필이에요. 황종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만 마필은 올라왔어요. 하만식 기수가 직전에 기승해서 라스트 한 발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주로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만약에 주로가 약간 추입 주로가 형성된다면 4번 빅토리메이에 충분히 삼복 정도로 복병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 6번 매니타운십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3번 선행 티즈로즈의 선행이나 빠른 선입, 그리고 4번 빅토리메이의 걸음상 능력으로 3번 4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외곽에 8번 9번 10번은 좀 쉽지 않다.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고 1000m의 외곽 게이트라는 점이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4번 빅토리메이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먼저 어떤 마필을 말씀드릴까요? 1번 미스션샤인부터 말씀드릴까요? 미스션샤인 안효리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안효리 기수가 최근에 입상하는 패턴이 어떻게 되죠? 앞선 던져놓고 승부를 많이 하죠. 던져놓고 뭐 이선입이나 선행이나 혹은 그렇게 해서 승부를 많이 보는데, 이번 미스션샤인이 충분히 스피드상 이번에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던지기 승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났어요. 게이트 때 1번 게이트에다가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스피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1번 미스션사인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거리를 또 내려나오기 때문에 꼭 관심권엔 가져가야 돼. 2주 만에 지금 출전이에요.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고, 2번 호크 엔진곡이 기본기를 상당히 갖춘 신마다 안정감이 있고 데뷔전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의 진입 마필이에요. 2번 게이트 나름 꿀전개력을 펼칠 수 있죠. 이 마필이 스피드상 미스션샤인도 넘어갈 수 있어요. 선행도 나갈 수 있고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장구를 망사눈을 착용하고 나왔다는 것은 선입까지 염두에 둔 장구 착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안토니오 기수의 2번 호크 엔진 데뷔전이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 저는 이번 경주에 호크 엔진곡을 좀 강하게 보고 싶고, 또 여기에 4번 프라임킨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거리 경험은 있지만 문세윤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힌 전개를 펼쳤어요.
집중주에 저는 이게 최대한 뽑아낸 걸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좋은 기록과 성적을 냈지만 지금 안쪽에서도 압박이 오고 외곽에서도 압박이 오고 프라임킨이 직전과 같은 전개를 만날 수 있느냐, 그거는 약간은 의문입니다. 고민 좀 해봐야 되겠고, 5번 골드 앵글이 지금 주행사 때 최선 주행을 했다고는 하나 같이 뛴 마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주로가 빨랐어요. 지난주였죠. 4월 5일날 주행사를 치렀는데 샤크런도 있고 해마루도 있고 또 뉴스타드도 같이 경주를 펼쳤어요. 해마루가 아주 강하게 추진해서 온 부분은 아니지만 골든 앵글이 상당히 추진을 하면서도 걸음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마필은 솔직히 선행마보다는 선인마에 가까운데 어떤 전개를 펼칠지는 좀 궁금합니다. 5번 골든 앵글 꼭 관심에 가져야 되겠고, 11번 천년의 바람은 인기를 모을 수 있어요. 1300도 걸음 경험해봤고 거리를 내려서 추천하기 때문에 1300에서 나름 잘 뛰어줬던, 착순권에 들어와줬던 내용이고 또 앞선에 나가줬던 선행형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를 많이 모을 텐데, 이동화 기수의 외선행? 제가 1경주에도 좀 말씀드렸죠. 약간은 좀 전개가 잘 안 그려진다. 이동화 기수가 외선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오히려 외곽에서 한발 추입이나 중간권으로 치고 나는 선입 전개는 제가 많이 그려지는데, 11번 이런 빠른 앞선 마필의 외선행의 이동화 기수라는 점은 기승기수와 스타일이 잘 맞지 않다고 좀 판단됩니다. 11번 천년의 바라는 저는 이번 경주 좀 안 보고 싶은 마필 중에 하나예요. 지금 21조에서 두 마필을 추천했는데 6번 대용왕하고 11번 천년의 바람을 추천시켰는데, 물론 11번 천년의 바람이 걸음이 더 좋죠. 근데 6번 대용왕도 나쁜 걸음 자체는 아니에요. 오히려 전개적 이점에서는 6번 대용왕이 더 좋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21조에서는 6번 대용왕이 더 낫지 않나, 조건상, 여건상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 경주는 1번 미슈선사인의 선행 던지기 혹은 2번 호크행진곡의 선행이나 선입전개, 그리고 4번 프라이킨의 좀 전개를 잘 만나야 되겠죠. 이번 경주에도. 그리고 5번 골든앵글에 보여주는 가능성, 주임사 때 데뷔전을 치르는 2번 호크행진고가 5번 골든앵글에 많은 관심이 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5번 골든앵글보다는 2번 호크행진고, 지금 1월달 주임사 이후에 좀 오랫동안 2달 이후 공백을 가지고 데뷔전을 치르지만 확실히 기본기도 출중하고 제대로 준비해온 내용이고 기승기수도 안토니오 기수기 때문에 저는 2번 호크행진곡을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1번 미스전사인, 4번 프라인킹, 5번 골든 앵글 정도 보면서 가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3경주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4등급 국산 6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충파의 방송을 조금 최근에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이 등급이죠. 1700m.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선행마를 찾아라. 이번 경주 선행 나가는 마필 뭐가 있을까요? 바로 1번 풍문으로가 선행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주입니다. 이 정도는 선행 나가줘야지 하는 편성을 만났어요. 지금 근데 고민이 하나 되죠. 이준철 기수의 인게이트 선행마, 최근에 부러진 마필이 뭐 있죠? 인기마를 모았던 흥짱이 오버랩 됩니다. 흥짱 같은 경우는 스타트 하자마자 망했다. 내 2번 마필 흥짱에 배팅을 했는데 스타트 하자마자 망했다. 게이트에서 늦게 나왔죠. 고착. 게이트 늦발인데 약간 고착기를 보였어요. 그게 정확한 내용으로는 게이트에서 마필이 옆에 문 쪽에 약간 기댔다. 기댄 상태에서 마필이 출발하다 보니까 마필이 덜컹거리면서 늦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 불량이 있었는데 풍문으로 그렇게 마필이 옆에 문 쪽에 기대고 있으면, 얼굴을 이렇게 쳐박고 있으면 이준철 기수가 그걸 좀 출발 스타트에 맞춰서 조금은 좀 다독여 주면서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하게, 몸을 좀 똑바로 하게 좀 했어야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풍문으로 이번에도 마필이 문 쪽에 기댈까요?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 봅니다. 뭐 흥장이 오버랩 되지만 그래도 1번 게이트 지금 풍문으로는 지고도 선행 나가는 게 맞아요. 물론 풍문으로가 지고 선행 나가는 앞에 나가는 마필이 아닙니다. 최근에 경주를 펼쳤던 내용들은 추진했을 때 그 추진 반응으로 앞선에 나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이 정도면 입상하려면 의지가 있다면 선행을 나가주겠죠. 1번 풍문으로 선행 나가면 더 뜁니다. 1700m 거리지만 충분히 1700m에서 극복이 가능한 마필이고 주폭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저는 선행 나가면 더 뛴다. 풍문으로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저는 축마를 풍문으로를 가져가냐, 그게 아닙니다. 축마는 제가 충파가 직전 경주에도 축으로 노렸던 마필이 있어요. 정말 아쉬웠던 마필인데 바로 8번 네인이란 마필이에요. 제가 그때 3월 31일 날 8번 네인, 그때 6번 마필이었죠. 당일 주로 상태와 기수와 뭐 여러가지 여건상 현장에서 제가 3번 블랙 퓨퍼를 축으로, 인기 8위 마필을 축으로 6번 레인에 한 방을 때렸습니다. 예상에서. 근데 저는 3번 블랙 퓨퍼는 버텼어요. 이거 왔다. 그러면 6번 레인만 오면 되는데 이 마필은 엎어서 뒤에서 오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중간에 6번 레인의 경주를 펼치는 걸 자세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죠. 이거 어떻게 올라올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다비드 기수가 낙마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레인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피하는 과정과 또 이찬훈 기수가 혹시나 다비드 기수에 영향을 끼쳤을까, 낙마한 기수의 마필이 좀 밟히진 않았을까 걱정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마필을 외곽으로 이렇게 빼면서 마필이 추진이 늦게 됐습니다. 한참 늦게 됐죠. 외곽을 뺑 놓으면서 저 끝에까지 빠졌어요. 외곽 주로까지 빠지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확인을 하고 추진을 해오는데 마필이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뭐 높게 추입을 했죠. 레인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만약에 그런 낙마 사고가 없이 라인대로 꾸준히 와서 추입을 제대로 했다면, 완벽하게 초반부터 추진을 했다면 저는 그때 36 단방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36이 그대로 들어와주면서 엄청난 배당을 우리에게 안겨줬을 텐데, 저희 팬분들과 저에게 안겨줬을 텐데 그 점이 상당히 아쉬웠다. 뭐 경주 중 발생하는 변수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운적인 요소가 뭐 안 따라준 부분이고, 또 낙마 사고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뭐 레인이 완벽하게 들어올 수 있는 내용, 혹시나 가다가 또 직선에서도 다른 마필에 뭐 진로가 막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운적인 요소가 안 따라줬다. 좀 아쉬움이 남다. 어쩔 수 없다. 팬분들의 돈과 내 돈은 죽였지만 이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내용이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내인에 올라온 상태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이번에 거리를 1700m로 늘려서 출전합니다. 네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긴 거리가 낫다고 봐요. 이 정도 스피드라면 뒷직선 승부도 가능하고 빠른 승부도 가능하고 뒤에서 참았다 한 발 쏠 수 있는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상 레인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는 이번 경주에 6번 레인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이번 경주에는 입상 한 자리 충분히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당연히 주로가 빠르다곤 하나 레인은 마지막에 올라온다. 중간권에서 올라온다. 김용민 기수라면 좀 더 빠른 승부가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주 만에 출전이에요. 14주에서 지금 6번 나온 VP하고 6번 레인 두 마필을 6번 아니죠. 6번 나온 VP하고 8번 레인 두 마필을 동반 출주를 하는데 둘 다 2주 만에 출전이에요. 이번 주에 좀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많더라고요. 토요일 경마도 그렇고 일요일 경마도 그렇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평소보다는 이번 주가 유별나게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만큼 마필이 올라와서 쓰는 건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쓰는 건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6번 레인은 저는 문제 없어 보여요. 오히려 2주 만에 쓰는 게 더 좋아. 이미 상태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번 레인 6번, 자꾸 6번이라고 하네요. 직전 경주 6번을 띄워서 8번 레인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8번 네인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1번 풍문으로 선행 마필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 그리고 4번 메이슨이나 5번 빛나는 루비도 충분히 앞선권 나갈 수 있는 마필인데 4번 메이슨은 직전 경주에 정정희 기수가 정말 나는 선행 나가겠어, 나는 앞선에 붙겠어 하고 정말 제대로 밀어줬어요. 마필도 그만큼 반응을 해줘서 앞에 나갔던 내용이고, 이번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기본적으로 빠른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5번 빛나는 루비가 기본적으로 선행도 나가줄 수 있지만 다비드 기수의 성향상 선입 전개를 할 가능성이 높고 1700에서 잘 뛰었던 내용이지만 그때보다는 오히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는 정말 전개가 안쪽에서 정말 잘 풀렸고 이번 경주에도 전개가 그렇게 잘 풀리한 보장은 없기 때문에, 물론 직전과 같은 전개를 만난다면 5번 빛나는 루비도 가능하고 7번 행복의 레인은 조상범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김옥성 기수의 빠른 승부, 근데 조상범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선 승부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뒤에서 한 발 쓸 것 같으니까 저는 행복의 레인은 이번엔 좀 쉽지 않다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은 긴 거리 뛰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1번 풍루너의 선행에 8번 레인 정도 레인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4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혼합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대망의 김기배 기수 데뷔 40주년 기념 경주예요. 데뷔 40주년. 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김기배 기수가 62년생이죠. 만 56세입니다. 데뷔 40주년이에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경주를 해서 경주를 펼쳤는데 은퇴는 언제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니까. 근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0년을 경주로 해서 프로로 생활한다는 자체가 부상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예전에는 정말 데뷔 초창기 부분에는 기승 횟수도 많았을 것인데 그 부분을 버텨줬다는, 그 몸관리를 그만큼 해줬다는 부분이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김기배 기수는 출전하지 않지만 물론 다른 마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마필은 충마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충마 먼저 말씀드릴게요. 3번 라이징 삭스를 저는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안정적인 충마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라이징 삭스는 지금 거리를 1700을 늘려 추천했지만 저는 오히려 1300m도 괜찮지만 1700m가 맞는 혈통과 체형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 이 마필이 사이먼 푸어와 헤이고저스 자마인데 사이먼 푸어 자마들이나 사이먼 푸어 같은 경우는 보통 중거리 정도 혈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먼 푸어 1700이나 1800까지도 가능하고 1400에서 그 정도 중거리에 적합한 혈통이다. 거기에 헤이고저스란 마필은 장거리 혈통 마필입니다. 이 계열 자체가 장거리 혈통 마필이에요. 2000m나 1800m. 그렇기 때문에 라이징 삭스는 체형 자체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거리에 더 적합하다. 단거리보다는 점차 거리를 늘려가야 되는데 이제 4세가 됐어야 마필이 올라오니까 좀 1700 거리를 쓰는 것 같은데 게이트수 3번 게이트고 지금 라이징 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인마오 빅토르 기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스피드상 직전에는 좀 초반이 늦었지만 마필 자체가 추진하면 선입권에 충분히 붙어줄 수 있습니다. 4선임이나 3선임까지도 붙어줄 수 있는 내용이고 이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가 아주 빠른 마필은 없기 때문에 3번 라이징 삭스는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고 긴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3번 라이징 삭스 이번 경주 안정적인 충마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1번 어울더울은 방춘식 기수가 다시 기승했는데요. 저는 못 보겠습니다. 방춘식 기수라서 이강서 기수가 직전에 기승해서 좀 더 봐줬는데 어울더울은 선행 나갔죠 그때. 근데 이번에도 선행?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4번 청담 타이거도 있고 이번 모네플라잉도 원래 좀
스피드도 괜찮은 마필이고 또 외곽에 10번 초록마 이런 마필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6번 플래티넘 스타 플래티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어우돌은 이번에 안 보겠고 힘이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에 안 봅니다. 그리고 4번 청담 타이거는 선행을 줄 수 있는 조건이고 선행 나가면 더 뛰어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윤택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저는 청담 타이거는 현장까지 좀 고민해봐야 된다. 직전 내용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4번 청담 타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제가 여기에서 충만은 3번 말씀드렸죠. 복병만 한두 말씀드릴게요. 바로 11번 잘루지입니다. 이번 경주에 솔직히 이번 경주가 핸디캡 경주가 아니죠. 별점 B로 진행되는 연령 오픈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팅이 높지만 부담 중한 이점을 지니고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레이팅이 만약에 이번 경주에 지금 혼합 4등급이기 때문에 49, 48, 막 50에 가까운 이런 마패드는 57kg라는 부담 주장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000살 같은 경우는 지금 57이죠. 48, 2000살이 48, 레이팅 48인데 57kg. 근데 지금 11번 잘루지가 레이팅이 1점이 더 높습니다. 49인데 54kg. 이거 왜 이렇게 3kg나 차이 나냐. 지금 조한별 기수가 뭐 1kg 감량 기수라고 해서 55라고 가정을 해도 2kg가 낮습니다. 왜 레이팅이 더 높은데 이 부담점이 낮을 수 있냐. 별점 B가 그래요. 별점 B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48부터 50까지는 동일한 부담 중량, 그리고 45에서 47, 39에서 49간 이렇게 구간별로 레이팅이 동일한 부담 중량, 동일한 부담 중량이 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감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뭐 2세 마필이나 3세 마필에 감량이 부여되고 또 앞말, 또 남방부, 북방부 이런 마필들을 판단을 해서 감량 이점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잘루지 같은 경우는 앞말이기 때문에 9번 2000살보다는 2kg 감량 이점을 받은 거예요. 2kg 부담점이 내려간 부분이 있는 거예요. 2kg. 근데 잘루지가 어떤 마필이냐, 원래 혼합 3등급 마필입니다. 제가 직전 경주에 이 마필 복병마로 추천드렸죠. 3복으로 노릴 수 있는 복병마. 조한별 기수가 있을 때 기승했었어요. 잘루지. 근데 지금 강급됐어요. 워낙 바닥을 쳤으니까 성적 자체가 안 나아졌으니까 부담 주량이 크게 뭐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4등급에 출전했어요. 레이팅이 강급이 되기 때문에 4등급 레이팅이기 때문에 지금 4등급 레이팅 36점부터 50점까지입니다. 51이 되면 이제 승급을 하게 되겠죠. 잘루지가 레이팅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과연 직전에 51이라는 레이팅을 달고 51kg라는 부담 주장을 달고 경주를 펼쳤어요. 이번에 49입니다. 그러면서 4등급인데 편성 자체가 만만해요. 강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센 말들이 없어요. 그러면 잘루지 상등급에서 강한 마필드가 경합을 해왔고 강한 마필드가 빠른 페이스에서 뛰어왔던 마필이 이런 편성이 강하지 않고 페이스가 아주 빠르지 않는 편성에서 충분히 2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기에 부담량도 54입니다. 또 조한별 기수가 이 마필은 잘 알고 타기 때문에 또 11번 잘루지 같은 경우는 예전엔 선행만 했어요. 앞선에 충분히 빠르게 던져놓고 승부를 볼 수 있는 마필인데 1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 최우미에서 창고 한 발 쓸 거다. 그런 걸음상으로 충분히 앞선 마필들이 이길 수 있는 걸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한별 기수 주특기죠. 주특기 있죠. 최우미에 참았다가 외곽으로 빼서 한 발 쫙, 그러면 외곽 추입을 하는. 물론 주로 여건이 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복병말 전도로 보는 겁니다. 주로가 만약에 당일 뭐 9개 경주 뭐 1경주부터 4경주까지 봤을 때 좀 외곽 추입이 되는, 외곽이 좀 가볍고 주로 자체 전체로 무거운 주로라면 저는 11번 잘루지를 축으로 갈 생각도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그러긴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목요일날 이제 불량주로이기 때문에 저는 11번 잘루지 이번 경주, 여러분들은
아무리 주로가 빠르다곤 하나 꼭 복병권에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잘루지 저는 이번 경주 복병마로 추천드리겠고, 축은 3번 라이징 삭스 말씀드리면서 5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5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정말 게이트를 기가 막히게 잘 뽑는, 어떻게 이렇게 잘 뽑을까요? 1번 파이널스톰, 또 1번 게이트예요. 지금 2월달에 1번 게이트, 3월달에 1번 게이트, 4월달에 1번 게이트.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조건만 만날까요? 1번 게이트라서 착순권에 들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마필 자체가 라스에 약간은 무뎌지는,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걸음인데 크게 무뎌지는 걸음은 아니에요. 지금 안토니오 기수 기승입니다. 최범행 기수보다는 이 마필은 안토니오 기수가 잘 탔고, 데뷔 전부터 데뷔 전에 호흡을 맞춰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성적도 입상 우승 성적도 있고 선착 성적도 있고, 1번 파이널 스톰은 안토니오 기수 안장에다가 3세번이죠. 저는 지금 주로 상태가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되면 파이널 스톰은 앞에 나가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걸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꼭 안고 가야 돼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 축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뒤에 마필 뒤에 마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스톰 말씀드리겠고, 지금 외곽에 12번 트리플 에이스 트리플도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외곽에서 스피드상 1번 파이널 스톤 넘어갈 수 있는 마필인데 1000m예요. 1000m는 초반에 약간 살짝 직선을 치고 나와서 바로 코너죠. 바로 코너입니다. 바로 코너로 돌아 나오기 때문에 12번 에이스 트리플이 그 외곽에서 밀려 나오는 전개에서 외선행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1번 파이널 스톰은 크게 무리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힘소진이 되기 때문에 외선행으로 그대로 뽑아나오면서 임기훈 기수가 중간권이나 외곽 쪽에서 라스트에 버티거나 한 발을 쓸 텐데, 그런 이렇게 빠른 주로에서는 1번 파이널 스톰과 12번 에이스 트리플이 두 마필이 앞에 나가서 땡땡 굳어서 두 마필이 그냥 버틸 수 있어요. 아마 인기마로 모을 것 같은데, 12번 에이스 트리플은 넘어야 될 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9번 해왕이에요. 해왕 자체는 추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와준 스피드예요. 초반 스피드가. 초반 S랩 자체가 추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와준 내용이에요. 최근에는. 근데 박오른 기수 안장이라면 해왕 같은 경우 박오른 기수가 보통 좀 빠른 마필은 추진해서 선행을 나가려고 하죠. 해왕 같은 경우 맘먹고 박오른 기수가 밀어서 선행을 나가려고 하면 12번 에이스 트리플과 동일하게 스피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에이스 트리플이 그 마필을 넘어가려고 하겠죠. 중속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만큼 힘 소진이 된다. 해양을 넘어가려고 하면, 근데 해양이 참고 만약에 초반에 선행을 박오른 기수가 강한 추진을 안 하고 나간다면 에이스 트리플이 무난하게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번은 넘어야 될 산 하나가 있다. 근데 그 마필이 만약에 액션이 취하지 않는다면 편하게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게 가면 쉽지 않다 보기 때문에 1번 파이널 스톰을 점수를 더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파이널 스톰, 어차피 이 마필은 내측에서 파고 나온 전개에다가 내측으로 편하게 선행으로 나오기 때문에 1번 파이널 스톰 저는 이번 경우 축으로 말씀드리겠고, 7번 대성하늘과 6번 킴퍼슨도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6번 킴퍼슨은 직전에 워낙 좋은 전개를 탔고 내측에서 파고 나오는 라스트 한 발이 있었는데, 4번 피렌체이러가 경주가 전개가 겹쳐요. 내선 쪽으로 붙는 걸음에다가 내선에서 추입해 나오는 마피들이기 때문에 4번, 6번이 약간 경주 전개가 라스트에 겹친다, 지로가 막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마필이 더 좋다 판단하기는 어렵겠고, 7번 대성하늘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외삭기가 있어요. 주행불량기죠. 외곽으로 삐지는 외삭기가 있기 때문에 걸음상은 이번 경주 출전 마필 중에 가장 좋습니다. 7번 대성하늘 만우의 기수가 기승했고 초반에 좀 더 빠르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외사 때문에 외곽주로가 지난주에 외곽주로가 너무 무겁고 안주로가 가볍고 앞선에서 다는 외곽에서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죠. 아마
대성하늘은 어쩔 수 없이 외곽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거예요. 직선에서는 안쪽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쪽이 붙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외곽으로 삐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좀 고민이 돼요. 걸으면 가장 좋은데 어떻게든 안고는 가야 되겠지만 크게 맹신을 할 수 없는 마필 7번 대성안을 말씀드리겠고, 이번 경주는 또 이렇게 1번 파이너스톤과 9번 해왕, 12번 에이스 트리플이 나와 있는 과정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 물론 4번, 6번이 라스트에 한 발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한두 더 소개해 드릴게요. 10번 풀문 스카이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앞선 무너지면 이 마필이 바로 뒷선에 있죠. 앞에 마필들 보내주고 바로 뒷선에 붙어주는 마필이고, 바로 뒤에서 멀로 기수가 한 발을 쓸 마필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풀문 스카이가 그 최후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최후미에서 물론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인데, 이거 주립 분량이 좀 있더라고요. 멀로 기수와 스타트 출발 조교를 시행하는데 주립 분량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고민이고, 외곽 게이트가 고민이지만 한 발 써줄 수 있는 마필 10번 풀문 스카이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고, 축은 1번 파이널 스톰, 여기에 후차권으로는 걸음 좋은 7번 대성안을, 12번만 에이스 트리플은 현장까지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3세 미승리마 경주죠. 7경주 자체가 정말 여기에 너는 왜 여기 있니 하는 마필이 있어요. 5번 대군천하입니다. 이 마필 왜 아직도 지금 4등급에 혼합 4등급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파가 지금 이 마필은 이미 3등급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상대를 좀 잘못 만났죠. 기본적으로 문학 아리아리, 커버걸 저스티스, 뭐 패션 피플하고 그때 졌을 때는 워낙 커버걸 졌을 때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이번 패션 피플 내치게 편하게 치고 나오는 패션 피플에 따르는데, 대군천하는 이번에는 이 정도 편성에서 이제는 와줘야 됩니다. 57kg라는 부담이 될 거예요. 그치만 걸음 자체는 여기서 가장 좋다. 이미 3등급으로 올라갔어야 할 걸음이다. 저는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 우승 찬스라고 보고 있어요. 57이라는 부담장이 약간은 고민입니다. 레이팅이 59입니다. 우승하면 승급이고 2착하면 좀 애매해요. 2착에도 좀 애매해요. 만약에 3착 마필과 마신차가 좀 많이 난다 하면 1착, 2착, 뭐 대군천하가 2착을 하는데도 앞선 1착 마필과 많이 벌리고 3착 마필과 거리가 많다고 하면 승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우승했을 때만 승급의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에요. 5번 대군천하.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레이팅 공부나 해. 뭐 기술 신경 쓸 시간에 그런 말씀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뭐 제가 분석을 지난주에 좀 부진했고 그런 분석에서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분도 있고, 너 레이팅 잘 모르잖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기본적으로 레이팅은 기본입니다. 예상하신 분들 레이팅 모르는 사람 어딨나요? 시스템에 다 모르고 레이팅 책정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어딨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마 자체가 지금 레이팅이 선정되는 자체가 뭐 핸디캡 위원이나 레이팅 전문 위원들이 이제 위에서 이제 레이팅 산정을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예전에는 레이팅이 초반에 우리나라에 실행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3차 가면 무조건 승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3차 가면 레이팅 몇 점을 더 부과해서 승급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마신차가 5마신 이상 차면 기본적으로 뭐 몇 점을 부여하고 거기에 또 그 6마신, 7마신, 5마신 이상 1마신마다 늘어날 때마다 몇 점에 1점씩을 더 부과하는 방식을 예전에 펼쳤고, 예전에는 레이팅이 15점이 아니라 20점 간격이었죠. 지금은 15점으로 이렇게 줄어 나왔습니다. 간격 자체가 뭐 등급마다. 레이팅 기본입니다. 제가 충파가 레이팅 자체를 모르고 방송이나 예상을 진행할까요? 너무 충파를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충파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착실히 준비해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충파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레이팅은 기본이에요. 모르고 예상하면 안 되죠. 레이팅 자체는. 뭐 자칭 레이팅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이팅 전문가면 마사에 가서 레이팅 산정위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핸디캡 위원. 그것보다는 예상하는 사람들은 레이팅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양하라고, 레이팅의 기반을 잡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진 않아요. 산정 자체가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책정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정확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비 보커스가 어느 정도의 마신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필이 경주를 펼치는 과정에서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까지 핸디캡 위원, 레이팅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 마필의 레이팅을 측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마신차로 인해서 이 마필이 뭐 대마신 우승했다, 대마신으로 뭐 꼴찌했다고 해서 레이팅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경주 중 펼쳐지는 전체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팅 부분은 복귀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레이팅 자체가 무슨 뭐 1마신 차이라 무조건 3차 가고 몇 점 주고 2차 가면 몇 점 주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왔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와서 몇 마신을 버텼냐에 따라서 그 마필의 능력을 부여하고 그걸 레이팅으로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레이팅을 말씀드릴 건 아닌데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제가 굳이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 그만큼 레이팅이 중요하지만 아주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다. 대군 천하는 레이팅 상으로는 우승하고 승급하는 게 맞아요. 마방에서도 2차 가면 애매하게 2차 가면 다음 경주도 57을 달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별정비라서 별정이 아니고 지금 핸디캡 경주였으면 56도 달고 나왔을 수 있는데 별정 경주라 좀 레이팅이 좀 과부 중인 것 같아요. 57. 이번 경주 대군 천하 우승하고 승급했으면 바람이 있고 걸음상은 3등급에 있어야 된다.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후차권 마필들은 많이 있어요. 이번 더 스파이커 충분히 이 마필도 내측에서 한 발 쓸 수 있고 또 앞선도 빠르게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또 4번 파이트 투데이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죠. 멀로 기수가 삼복승 배당으로 나와줬던 마필인데 충분히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멀로 기수가 막판에 그때 4번 금아울섬 자체에 약간의 방해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약간 추진이 늦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잘하면 2차까지도 할 수 있는데 2차는 좀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 방해가 없었더라도 2차는 좀 쉽지 않아 보였다. 물론 라스트에 약간은 무뎌진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파이프 투데이도 뭐 보기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8번 리페트론이 직전에 김종리에서 외곽에서 뺑 돌아 나오는 정말 심소진을 제대로 많이 하고 무너졌던 8번 릴페트론 다시 볼 수 있느냐. 다시 외곽에다가 선행 나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행은 뭐 대군 천하가 나갈 가능성이 높고 밑에 파이트 투데이도 만만치 않은 스피드에 이번 더 스파이커도 있기 때문에 릴페트론은 다시 직전과 같은 전개가 오버랩 되는 전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릴페트론은 좀 걸으면 좋은데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번 경주에는 저는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눈 가면 쉬고 나오는데 선행 승부를 선행 승부를 강하게 할런지 일단 릴페트론은 현장까지 좀 고민해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2번 4번이 좀 유리한데 1번 에비보커스가 좀 눈에 들어와요. 이 마필 뭐 지금 33주 두 마필 출전하고 있죠. 1번 8번 릴페트론은 인기를 모으겠고, 에비보커스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만회의 기수가 참고 한 발을 쓰냐 아니면 초반 밀어서 앞선 승부를 하냐, 이 마필 제가 기본적으로 마필을 추진하지 않는데도 스타트가 빠르더라고요. 충분히
2선임이나 3선임권에 붙어줄 수 있는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밀어서 나온다면. 만우의 기수 제가 언급드렸죠. 초반에 스타트 봐서 나오는 초반 순발력 자체를 마필을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때 밀고 나와서 2선임권에 붙어주면 사고 칠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1번 에비보커스. 보병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아주 크게는 보지 않고 뭐 3복 정도의 보병권 볼 수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5번 대군 천하를 축으로 2번 더 스파이커와 4번 파이트 투데이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4번보다는 2번을 좀 강하게 보고 있어요. 예측 게이트의 안토니오 기수가 아마 쉬는 동안 용병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4일간의 기승전진은 타격이 크잖아요. 강하게 말머리를 할 것이라 예상되고 날씨도 풀렸잖아요. 안토니오 기수는 날씨가 풀리면 좀 좀 더 열심히 타고 좀 더 잘 탑니다. 2번 더 스파이커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축은 5번 대군 천하 말씀드리면서 7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이어서 바로 갈게요. 제가 끊고 가려고 그랬는데 좀 물 한잔 마시고 하는데 그냥 이 흐름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울 8경주 혼합 3등급 1400m 경주. 1400m 경주예요. 1300m와 1400m는 엄연히 다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출전하는 마필들이 혼합 3등급인데 편성이 아주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는 편성에 지금 국산 마필이 한 주 들어와 있죠. 9번 나피도쿠스란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국산마라고 보기 좀 애매한 포인 마필이에요. 포인 마필인데 선행 나가서 직전에 1700에서 여유 우승을 거뒀던 마필이에요. 승급을 했는데 지금 외상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55.5라는 뭐 그렇게 이제 부담 레이팅이 그때 여유 우승을 했기 때문에 레이팅이 승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외상 경주에 나왔는데 55.5라는 레이팅을 달고 나왔어요. 지금 핸디캡 경주죠. 나피도쿠스. 저는 이번에도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하다 보고 전개 자체가 용이한 마필이다. 앞선에서 펼쳐주는 전개이고 또 포인 마필이라 대상 경주를 출전할 수 없어요. 3세 마필인데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마필인데 포인 마필은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마필은 계속 써야 돼요. 올라온 만큼. 나피도쿠는 전혀 이상이 없고 마필이 좋다. 초반 순발력도 좋고 여차하면 선행도 가능하고 라스트 걸음도 충분히 1400도 가능하다. 1700m도 소화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편성의 나피도쿠스는 충분히 경쟁력이 높다 보고 입상권 한 자리 차지할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1400m에서는 어떤 마필이 유리하죠? 기본적으로 1400에서는 뭐 선행마? 뒤에서 오는 추임마? 그게 아닙니다. 자유전개를 펼치는 마필. 선행도 나갈 수 있고 선입권 혹은 추입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전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자유습성의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번 경기에 자유습성을 가진 마필이 어떤 마필이 있냐? 보병마로 말씀드릴게요. 11번 해피보이라는 마필이에요. 지금 56이라는 부담 중량 때문에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좀 고전을 펼치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최근에는 이 마필 자체가 경주 전개를 뭐 장추의 기수, 유승환 기수, 멀로 기수가 있을 때 선추입의 전개를 많이 펼쳤어요. 선추입 전개를. 근데 해피보이 자체는 원래 기본적으로 선행 마필이었습니다. 선행 마필. 기본적으로 앞선 던지는 선행형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뒤에서 한 발 쓰는 추입도 가능한 마필인데 56이라는 6.5라는 부담 중량에서는 앞선 던지기가 더 용이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번 게이트겠지만 빠른 마필이 있어봤자 뭐 7번 청담진이, 9번 라피도쿠스, 그리고 내측에 2번 골든 다이얼인데, 해피보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나 스피드 상으로는 거기에 마누에기스라는 플러스 요인이 덧붙였을 때는 1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안 맞고 앞선 외선행이나 선행까지도 나가줄 수 있는 조건이다. 거기에 1400m는 뭡니까? 1400m는 저 뒷직선주로 맨 끝에서, 그렇기 때문에 직선주로가 초반이 길어요. 그럼 해피보이가 초반 승부를 한다면 중속력으로 충분히 앞선에 나가줄 수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11번 해피보이는 이번에 좀 조심해야 된다. 복병마. 선행 나가면
더 뜁니다. 모래 안 맞고 가면 이 마필은 더 뛰어요. 모래 안 맞고 갈 수 있는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 지난주 마지막 경주 그 만우의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마필 생각나죠? 10번 마필. 이번에 11번 해피보이가 그런 전개가 나와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번 해피보이 복병마로 말씀드리겠고, 5번 장산베어스 같은 경우도 지금 1700을 소화하고 1400에 내려왔어요. 안토니 기수 안장에 확실히 직전보다는 경쟁력이 높아 보여요. 아마 4코너 이후 승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개상 선입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좀 용이하다, 좀 유리한 조건을 만났다,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3번 엠파이 킹덤은 마필이 몰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마필은 확실히 살아났어요. 22주에서 지금 몰로 기수를 기승시켰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의 약간은 승부지 있다고 보고 있는 내용인데, 마필은 살아났는데 발주압벽이 있어요. 이 마필도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발주압벽이 직전에도 출발 불량기를 보이면서 출발 심사 지정을 받고 나오는데, 이거 출발 심사 때도 지금 주립 불량기를 계속 보여요. 3번 엠파이어 킹덤은 이거 당일 현장에서 주립 불량이 일어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선행도 나왔던 그렇게 순발력도 좋고 게이트 기타도 좋았던 마필인데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아니면 초반에 스타트 때 주입 불량만 안 나오면 3번 엠파이 킹덤도 복병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7번 청담진이 같은 경우는 거리 극복이 관건이죠. 1400m라는 거리, 1000m에서 1400에 늘려 나왔다. 18조에서 김용훈 기수 안장에 자신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1400m 첫 거리이고 첫 경험이고 좀 강한 9번 나피도쿠스란 마필이 있기 때문에 청담진이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 선입전개 할 텐데 선행승부도 할까? 조금 현장에서 어떻게 나와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청담진리에 따라서 경주 판도 자체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청담진리는 이 마필이 무조건 된다는 마필은 아니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과신과 맹신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첫거리입니다. 승급전의 첫거리에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축은 9번 나피도쿠스, 거기에 이제 복병만은 11번 해피보이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국산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9경주까지 왔네요. 이번 경주에는 정말 제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요. 바로 7번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이 직전 경주에 제가 방송에서 약간 언급드렸죠. 그 방송이 언제부터 언급드렸냐면 제가 2월 16일날 방송이 아니라 제 톡방에서 좀 언급드렸을 거예요. 두만경은 제가 임기현 기수가 기승하면 좀 때리겠다. 그리고 마필은 올라왔는데 언제 타이밍을 잡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직전 경주에 애매하다.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1번계 때 조한별 기수면 생각을 했어야 돼요. 놓쳤습니다. 두만강. 직전에 제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놓친 거예요. 제가 보고 있던 마필. 진짜 67.9배 더블로스 인기 1위 마필과 붙여먹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다른 복병마를 봤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때 3월 17일인데 이번에는 두만강이 또 되냐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게이트 7번 게이트에다가 마필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 편성은 직전과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페이스도 그렇고 주로 상태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이번 경주에 관심이 많이 가는 마필이 출전해요.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2세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던 마필이고 좀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바로 9번 도끼 블레이드입니다. 도끼 블레이드 자체는 이 마필이 지금 12월 2일인가요? 12월 2일부터 2일날 대상경주 브리더스컵 2세 대상경주를 출전하고 그 이후로 지금 휴양을 거치고 나오는데 휴양한 이유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후두부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이마피 자체가 후두 편마비라는 병력을 가지고 후두 성형술을 하고 나옵니다. 후두 편마비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후두 자체가 호흡하는 기관이에요. 마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훈련 때나 경주로 해서 후두부 편마비가 일어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마필이 호흡을 할 때 내쉴 때인가요? 들으시고 내쉴 때마다 휘 이런 소리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휘파람 소리일 수도 있고 호각 소리일 수 있는 그런 호흡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마필이 경주를 펼치는 데 있어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마필 자체가 호흡곤란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서 마방에서는 관리를 해서 수술을 하던가 좀 개선을 해서 나왔는데, 마방에서는 수술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후두부 성형술을 받고 나옵니다. 아마 안에를 어떻게 성형을 이렇게 개조를 해서 후두부 자체를 편마비가 안 일어나도록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형수술을 하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 때문에 비정상적인 호흡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수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 수술 후유증 자체로 후두염이 좀 계속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날씨도 안 좋고 약간 날씨도 춥고 환절기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끼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2월 22일 날 주행사를 연습 중에 펼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후두염 때문에 준비 기간이 좀 더 길어졌다. 그리고 지금 4월 5일 날 지난주에 주행사를 치르고 이번 주에 출전을 하는 내용입니다. 도끼블레이드 18조에서는 이마피를 아마 상강경주를 출전할 대비로 2세 때부터 만들어 왔던 마필인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아무래도 후두부 편마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마방에서도 좀 애지중지하면서 앞으로 마필을 만들어 갈 텐데, 기본 자체 사이즈나 걸음은 능력이 되는 마필이에요. 체형도 그렇고 걸음 자체도 그렇고, 호흡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수술이 완벽하게 됐다면, 정확한 제가 마방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됐는지 마필이 문제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교 때 내용이나 주임사를 펼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호흡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번 도끼블레이드는 정상적인 걸음이다, 자기 능력을 뽐낼 수 있다면 이번 경주에 지금 1700m도 1700m죠. 충분히 자기 걸음 뽐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끼블레이드는 축으로 안고 갈 수는 없지만 꼭 관심에 가져가야 돼. 꼭 안고 가야 돼. 우리가 배팅권으로 가져가야 될 마필은 분명해요. 걸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9번 도끼블레이드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선행마를 좀 찾아야 되겠죠. 1700m이기 때문에 스피드상 5번 스마티지프가 선행 마필이 맞아요. 근데 다비드 기수가 기본적으로 선행을 선호하는 마필은 아니에요. 선행 마필도 약간 두 번째 2선이나 3선에 붙어서 참았다가 라스트에 역전하는 걸 좋아하는 기수고, 선행을 자기 억지로 안 나가고 마필이 끌려서 편안하게 나가준다면 그때는 선행 나가는데, 스마티지프는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다비드 기스가 이번에도 선행보다는 선입전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스피드 비슷한 마필 중에 내치게 있는 마필 1번 베스트라인이 선행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편성 자체가 아주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베스트라인이 선행 승급전이긴 하지만 신현철 기수 안장이지만 또 직전에 마필이 우승을 거두면서 승급을 하면서 레이팅이 뭐 아주 높게 측정은 되지 않지만 좀 애매하게 딱 45에 걸렸어요. 45에. 정말 44만 걸려도 이거 부담 중량 56이 아니라 55인데 별정경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라서 지금 56kg라는 부담 중량이 닿았기 때문에 고민은 되겠지만 선행 나가면 큰 문제는 없다. 선행 나가면 버틸 수 있다. 1번 베스트 라인.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꼭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저는 축은
좀 현장에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1번 베스트 라인을 축으로 가져갔냐, 아니면 지금 능력 걸음인 9번 도끼 브레이드 가져갔냐, 또 6번 스트롱롤러가 있죠. 스트롱롤러가 최근에 약간 부진하고 최범의 기수가 못 들어왔지만 그래도 국산 4등급에서는 경쟁력이 높은 마필이고 57kg는 부담장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안토니 기수 기승을 시켰다는 것은 저는 이번 경주에는 승부지가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축은 현장에서 좀 고민해보고, 제가 추천드린 마필은 1번 베스라인의 선행과 또 능력 걸음인 9번 도끼 브레이드 정도 말씀드리면서 구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2등급 1900m 경주입니다. 9대에 어떻게 보면 1900m 2등급에 단촐한 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경주에 4번 금비랑 57이라는 높은 부담 중량, 이건 좀 고민이 됩니다. 마필 자체가 57, 57.5도 달아보고 이겨낸 걸음이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9두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4번 금비랑은 2등급에서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안고는 가야 돼요. 근데 이거 3.5kg는 부담 중량 만만치는 않아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되겠고, 금비랑은 안고는 가는데 축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충파는 어떤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냐. 1번 스마트파크입니다. 스마트파크는 충파가 직전에도 언급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어요. 직전 경주에 그때 3월 9일 날이었죠. 2등급 1400m 경주, 1400m에 적합한 마필이고, 이 마필 자체가 마필이 지금 확실히 올라왔다. 기본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 안 좋았던 걸음보다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안 될 거 없다. 그때 1번 라이언록과 9번 스마트파크, 그리고 한 마필은 출전 취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웠어요. 1번 라이언록이 우승하고 9번 스마트파크가 올라오는데, 와, 이거 마지막에 몰로 기수가 못 따더라고요. 11번 하바나 차린. 이거 복연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복연도 어마어마하게 복연이 70배였나 80배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팬분들이 톡방에서 복연 살걸, 충파가 이런 고배당을 말해줬는데 복연 살걸, 방송을 보셨던 분들도 복연 샀을걸, 복연 살걸 좀 아쉬움을 남겼던 모습이에요.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 3착을 했죠. 스마트파크는 확실하게 올라왔어요. 이번 경주 1900m입니다. 9두 단출한 편성이 어차피 최후미에서 전개를 펼칠 텐데, 멀로 기수가 이 마필을 제대로 추진할 줄 알더라고요. 직전 경주에 보니까. 그만큼 호흡을 한번 맞춰봤고 알고 타기 때문에 지금 배우준 조교사 마방에서 다시 기승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1번 스마트파크, 9번 허니버튼 니노도 있고, 일반 경주들은 6번 OK 연답, 그리고 승급전이지만 걸음 상승이 7번 메갈리오스도 있지 않냐. 근데 저는 1번 스마트파크가 조건상 상당히 여건이 맞다고 봐요. 다른 마필들은 좀 전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가장 자기 전개를 탈 수 있는 마필은 1번 스마트파크입니다. 최후미에서 가장 앞에 마필들 보내주고 자기 전개를 탈 수 있는 마필, 꾸준하게 자기 전개, 똑같은 전개를 탈 수 있는 마필이 1번 스마트파크이기 때문에 저는 1번 스마트파크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후차권을 올 수 있는 마필은 선행 나가는 마필,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 2번 애상백승이나 9번 허니버터니노, 그리고 걸음상 형구는 벗어날 수 있는 4번 금비랑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마 1번 스마트파크를 축으로 가져가면 막권은 아낄 필요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마필보다는 2번 애상백승과 4번 금비랑을 더 보고 싶은데, 9번 허니버터 니노의 김용근 기술을 하면 이거 도깨비 양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치 보는 사이에, 다른 마필 눈치 보는 사이에 외곽에서 선행을 앞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를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걸으면 2번 애상백승하고 4번 금비랑이 더 좋다고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4번 금비랑은 약간은 고민해봐야 되고, 축은 가져갈 수 없지만 안정적인 마필에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고, 축은 1번
스마트 파크를 충파는 축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3등급 국산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핸디캡 경주죠. 연령어품 핸디캡 경주인데 12두의 마필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 뭐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 마지막 경주를 보면 경주 주로가 얼마나 빨랐으면 그 앞에 나가던 최근 평소에는 잘 버티지 못했던 마필들이 선행 마필들이 그대로 땡땡 굳어서 3마리가 왔어요. 그러면 뒤에서 마필들이 못 올라왔다. 그러면 이번 경주도 선행 마필 당연히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1번 스톰나이커와 11번 아니죠. 죄송합니다. 7번 야호스마티켓 두 마필이 선행을 많은 인기를 유력한 경주이고 두 마필 다 선행을 나가주지만 라스트가 부족한 마필이 라스트가 항상 무뎌지는 100m 남겨놓고 항상 무뎌져서 다른 마필에 잡히는 그런 마필인데 1번 스톰나이커는 직전 경주 멸로 기수가 상당히 잘 탔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외곽에서 그렇게 외곽도 아니죠. 좀 옆에 붙어서 좀 힘소진을 하면서도 라스트에 이 정도 버텼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걸음이었다. 선행 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은 조건과 훨씬 더 좋은 걸음을 보여줄 텐데 하는 내용의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고 아낄 걸음은 없어요. 지금 멀로 기수가 재기승이고 이번에 멀로 기수가 밀어서 선행을 나간다면 야호 스마트켓보다 빨리 나갈 수 있는데 또 지고 나간다면 야호 스마트켓이 먼저 선행 나갈 가능성이 높다. 김덕현 기수에다가 감량 이점도 있기 때문에 두 마필 나가서 그럼 땡땡 굳어서 들어오냐. 7번 야호 스마트켓 선행 나가 보내주고 스톰나이크가 바로 붙어서 두 마필 그냥 선행 나가서 그냥 들어오나. 아니면 스톰나이크가 선행 나가고 외선행으로 7번 야호 스마트켓이 붙어서 두 마필 그냥 뻗어나가서 두 마필 동반 입상으로 들어오냐. 물론 주로가 빠르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1200m라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버티면 매번 그렇게 해서 땡땡 붙어서 들어오게요. 주로가 빠르다고는 해도 여기에 충분히 두 마필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난 마필이 있어요. 어떤 마필이냐. 주로가 빠르든 주로가 느리든 약간 주로가 가볍고 빠르든 무겁고 약간 느리든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고 두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3번 볼트 샤이닝. 저는 충파는 이 마필을 축으로 추천드릴 텐데요. 정정희 기수가 9번 호흡을 마쳤어요. 그리고 우승 2회, 2착 2회, 또 3착이 1회인가요? 무려 3착 이내 5번, 그리고 4번의 기승은 뭐 착순권에도 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었고, 마필 자체가 22조에서 기본적으로 정정희 기수를 위해서 좀 태워졌던 것 같아요. 마필 자체가 상당히 최근에는 마필이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거리를 보세요. 지금 1300, 1400, 1700, 1700 이 마필 자체는 호흡이 긴 마필은 아니에요. 오히려 1200이나 1300이 적합한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1200에 출전했어요. 1200에 출전했다는 것은 승부를 보겠다. 마방에서 의지가 있다. 마필은 올라왔다. 정정희 기수 임마오빈 좋은 정정희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고, 근데 게이트에서 3번 게이트예요. 1번 스톰나이크와 7번 야호 스마트켓이 뻗고 바로 뒤에 안쪽 내선에 바로 뒤에 붙어서 갈 수 있는 마필, 꿀전개를 탈 수 있는 마필이 3번 볼트 샤이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피드상 충분히 빨리 붙어줄 수 있어요. 오히려 거리가 많이 벌어져도 4코너 이후에는 충분히 앞선 마필드가 큰 차이는 없다. 넘어설 수 있는 마필드 3번 볼트 샤이닝. 저는 이번 경주 승급 이후에 부진하고 있지만 1700m를 뛰면서 지구력 보강도 됐고, 그때는 저는 한 발 쓸 수 있는, 참았다가 바로 3선에서 선행만 보내주고 한 발 쓸 수 있는 3번 볼트 샤이닝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라스트 한 발 쓸 수 있는, 그러면 만약에 3번 볼트 샤이닝이 생각보다 빠르게 뭐 1번이나
7번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넘어간다. 그러면 뒤에서 올 수 있는 추임만은 10번 매직10. 매직10 직전에 추천드렸죠. 마필은 올라왔는데 이찬훈 기수가 그때 약간은 부족했다. 2억 기수 안장인데 한 발 쓸 수 있는 매직10. 그리고 11번 그레이 삭스도 한 발 쓸 수도 있고 이거 초반에 앞에 빨리 붙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레이 삭스도 마필이 앞말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 삭스 정도 보고 있고 축은 3번 볼트 샤이닝 그리고 1번 스톱나이크와 7번 스마트캣은 뭐 3번 볼트 샤이닝 간다고 해서 두 마필 다 뭐 착순권 안에 뭐 입상권 안에 못 들어오냐 그게 아닙니다. 편한 두 마필 중에 편한 전개를 탈 수 있다면 두 마필 다 전개를 펼치는 과정에 편한 전개가 나온다면 두 마필이 버틸 수 있는 내용이고 3번 볼트 샤이닝과 붙여서 뭐 한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에 가져가야 돼요. 1번 스톱나이크와 7번 야후 스마트캣. 그렇지만 충파는 축으로는 3번 볼트 샤이닝 추천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머리가 좀 내려갔네요. 올해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면서 합니다. 그냥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 편집을 하는 거는 불필요한 말을 좀 했을 때 약간 자르고 제가 다시 돌려보면서 그리고 약간 목이 마를 때 목을 좀 축이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좀 자르기도 하고 경주 끝나면 이렇게 자르기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말을 막 엄청나게 심하게 더듬었다던가 할 때는 그때는 좀 자릅니다. 근데 이번 토요경마 같은 경우는 좀 쭉 진행해왔던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 방송할 때도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때 보통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쭉 뽑아내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편하게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뽑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차차 생각하고 있고요.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은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앞으로 라이브 방송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고 충파가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파가 여러분들 제가 뭐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충분히 충파 지적하시는 분들을 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주 뛰어난다 경주를 매 경주 맞춘다 제가 추천한 마필이 무조건 들어온다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제 마필을 추천드린 마필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자기가 보는 마필과 붙여가서 참고해서 경마를 좀 더 즐겁게 또 이런 마필도 있구나 이런 마필은 얘는 이런 마필의 전개를 어떻게 보는구나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이 마필이 이런 전개도 펼칠 수 있구나 이런 조건을 만났구나 이런 복병마도 있네 이 마필을 축으로 봐 나는 좀 덜 봤던 마필인데 한 번 더 살펴볼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을 축으로 추천드린다고 해서 그 마필이 100%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경마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경마의 100%는 없어요. 경주전 펼쳐지는 전개도 있고 또 현장 마필들 상태도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이 분석 이후에도 진행됩니다. 주로 현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충파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네가 추천했기 때문에 나는 너 좋아해 너 믿고 간다 맹신해서가 아니라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제가 추천드리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해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충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저를 사랑해 주시지 얘가 뭐 경주도 잘 못 맞추고 어쩔 때는 날아다니까 얘를 맹신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해서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저는 사기꾼을 안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따주고 경마를 제가 정말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따주고 매경주 적중을 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으로 안고 싶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경주 경주 적중을 해줄 수는 있어요. 컨디션이 좋은 날, 조건이 맞아 떨어진 날, 정말 어쩔 땐 잘 되고 어쩔 땐 안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상가들이 매주 잘 됩니까?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평균 이상을 유지하는 예상가도 있고, 평균 이상을 갔다가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기복이 심한 예상가들도 있고, 평균 이하에서 바닥에서 놀고 있는 예상가들도 있어요. 그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충파는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분석을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하게끔, 한 번 더 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충파가 방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계시고 있는데, 구독 좀 눌러주셨으면 해요. 구독 한번 눌러요. 빨간색 버튼 밑에 구독 해주시면 충파의 방송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강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일요일 강마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